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케민씨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S&P 500은 4559에 위치하고 있고요. 엘리엇 파동에 있어서 C 파동의 위치에 와 있는 만큼 제가 바라봤을 때 반등할 수 있을 만큼 웬만해서 다 반등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NFCI의 지표를 보고자 합니다. 이 지표는 지금의 금융 컨디션이 얼마나 완화적인지 혹은 긴축적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하락하면 완화이고요. 반대로 상승하면은 긴축임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완화한다는 것은 주식시장에는 좋은 것이므로 이렇게 올라가고요. 반대로 긴축을 하면은 주식시장에는 안 좋은 것이므로 주식시장은 하락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은 지금 NFCI의 지표는 벌써 완화될 만큼 이렇게 완화가 되었고요. 참고로 여기 2022년 4월쯤부터 금리 인상을 해서 지금 5% 이상의 금리를 찍게 되었는데 정작 지금 금융 컨디션은 금리 인상이 시작되기 전 금융 컨디션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상태일 정도로 시장이 완화가 된 상태입니다. 분명히 연준 의장은 2023년 11월 2일경 지금 금융 컨디션이 충분히 긴축적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을 했고,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을 2%대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충분히 긴축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자신있게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11월 2일 시작으로 해서 NFCI 지표는 계속 완화하는 모습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S&P 500은 계속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줘 왔죠. 잘 보시면 여기 12월 1일에 연준 의장 파월이 스피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곳에서 연준 의장이 만약 완화적인 제스처를 취한다면은 NFCI의 금융 컨디션 지표는 더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것이고, 지금의 상황을 인지하고 긴축적인 제스처를 취한다면은 NFCI의 금융 컨디션 지표는 다시 상승을 하면서 긴축적인 방향으로 잡힘에 따라서 주가는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술적인 지표로 돌아와서 S&P 500은 이성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너무 가파르게 반등을 해주었습니다.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가파른 상승은 가파른 조정을 부릅니다. 특히나 그 가파른 상승이 펀더멘탈에 부합된 상승이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한데요. 우선 기술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S&P 500은 이미 이렇게 RSI 30을 갱신한 상태이고요. 너무 급하게 오른 나머지 여기 4450부근의 갭이 있고 4270부근의 갭이 있으며 여기 4000에도 갭이 있습니다. 제가 갭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인덱스에 있어서 갭은 안 채워준 적이 없다입니다. 여기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했을 때 2023년경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여기 상승했던 갭을 채워주었고요.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갭을 만들어서 하락이 되었는데 상승을 하면서 갭을 채워주었고, 이때 당시에 남겨진 갭 또한 최근에 주가가 상승하면서 다 채워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갭이 하나, 둘, 세 개가 남긴 상태에서 갭이 채워지지 않는 것 또한 정말 이상하며 채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보수적으로 보고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그러한 리스크를 반영해서 운영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맞다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유동성 측면을 보겠습니다. 우선 TGA는 재무부 구좌를 의미하는데요. 7월달을 시작으로 해서 TGA는 계속 상승을 하면서 시장으로부터 유동성을 흡수해 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S&P 500의 지표는 힘을 잃으면서 이렇게 빠졌는데, 다시 재무부 구좌에서 유동성을 공급하기 시작하자 TGA는 이렇게 빠지기 시작했고, S&P 500은 반대로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동성 또한 앞으로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표인지라 이 부분을 매번 지켜보면서 저희 멤버십분들 상으로는 계속 꾸준히 제가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을 보았으니 이제는 채권 쪽입니다. 지금 10년 국채금리의 경우는 이렇게 falling wedge 패턴이 잡힌 상태이고요. 이 패턴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패턴으로, 이 패턴을 기준으로 저는 종종 트레이딩을 가끔씩 해왔습니다. 저희 멤버십 분들께도 이 패턴을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데, 일반적으로 이 패턴이 나타나면은 머지않아 반등이 있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10년 국채금리도 falling wedge 패턴이 발견이 되었고요. 1차적으로 이렇게 반등을 하였고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패턴을 잡아보면은 여기 61.8%의 위치인 4.7%까지도 반등을 할 수 있게 되는 만큼 반등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10년 국채금리가 반등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반대로 S&P 500을 대상으로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서로 상반된 상승기를 보여주는지라 이게 반등을 하면은 S&P 500은 반대로 하방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alling wedge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30년 국채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30년 국채금리도 일단 이렇게 반등을 한 상태인데요. 국채금리에서 이러한 신호가 발견된 만큼 저라면 다음 주만큼은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것 같습니다. 왜냐면 30년 국채금리가 이렇게 반등을 하면은 반대로 S&P 500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방면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은 CTA입니다. CTA는 모멘텀을 추종하는 알고리즘 세력으로 CTA 또한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제가 저희 멤버십 신사학개미 분들께 매번 업데이트를 드리는 정보인데, 주가가 상승하거나 횡보를 할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더 이상 CTA가 매수를 하지 않고요. 주가가 하락할 때는 CTA는 그러한 모멘텀에 따라서 이렇게 매도할 계획임을 볼 수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11월 1일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CTA가 이렇게 매수를 해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주가는 올라왔죠. 그런 것처럼 지금 NFCI의 지표가 과하게 완화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에서 머지않아 파월의 스피치가 다음 주 금요일 날 잡혀있고, 국채금리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falling wedge 형태를 따라서 오르려고 하고 있으며, 기술적 관점에서 S&P 500은 RSI 70을 넘었고 그 아래에 갭이 3개나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CTA도 마찬가지로 이제 더 이상 매수를 하지 않고 주가가 하락하면은 함께 매도할 계획을 하고 있음을 봤을 때 확률적으로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의 경우에는 월급이 들어왔지만 단 한 개 주식도 매수하지 않고 그대로 다 예수금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물론 저는 숏을 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금으로 잡아 놓았다는 것은 환전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환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미 저희 멤버십 분들께는 이렇게 화요일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러가 원화 대비해서 1292원을 찍은 만큼 확률적으로 지금 환전은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분석을 드렸는데, 지금 원화는 1302원까지 반등을 한 상태이고요. 여전히 확률적으로 달러는 상승을 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참고로 이 주황 색깔은 10년 국채금리이고 파란 색깔은 달러의 지표인데, 여기 보시면 이 두 개의 지표는 역사적으로 계속 흐름을 함께 해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미 10년 국채금리는 falling wedge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에서 1차례 반등을 하였고요. 이러한 흐름이 지속된다면 파란 색깔 지표인 이 달러 또한 마찬가지로 흐름을 함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달러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달러가 반등을 하면은 달러 원 또한 반등을 할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달러를 사게 된 것이니 이렇게 1292원에서 미리 준비를 한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달러가 반등을 하게 되면은 반대로 S&P 500의 경우는 하방물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달러 측면에서 바라봐도 S&P 500은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엔비디아의 현황입니다. 엔비디아는 이번 3분기에 좋은 실적과 나쁘지 않은 가이던스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락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여기 이렇게 갭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주가가 이 위치까지도 하락할 수 있고요.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이유로 저는 옵션 측에서 과도하게 좋은 방향으로 콜옵션이 몰렸다라고 미리 분석을 드렸고, 과하게 잡힌 콜옵션 물량들이 방향을 반대로 바꿈에 따라서 정말 엄청난 실적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주가는 하방을 받을 것이라고 선행 분석을 드렸는데요. 이미 엔비디아는 고평가를 받고 있었던 종목이고, 가이던스의 상승의 폭은 지난 2분기만큼의 폭에 못 미치는 만큼 엄청난 상향 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주가가 다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엔비디아의 옵션 자료 또한 제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또 나가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멤버십 분들과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11월 달까지 반값 할인이 적용되는 만큼 4일 뒤에는 그러한 혜택이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 많이 참고 부탁드립니다. 엔비디아의 옵션 포지션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나중에 공유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